지역농협 채용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사무능력검사 공부할 복지훈입니다.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렇게 문제 스타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역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좀 숙지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이제 어떤 식의 문제 형태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를 조금씩 이제 넘겨보시면 앞에 이제 내용이 처음에 머리글부터 해가지고 쭉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지역농협 소개, 농협 채용 관련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좀 넘어가 보시면 목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목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그 부분의 약간 왼쪽에 다시 필기전형 지역별 출제 유형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크게는 순발력형이랑 실력형으로 나눠져요. 순발력형은 문제수가 많고 그 대신 이제 난이도는 좀 낮으면서 그리고 시간은 많이 적은, 시간이 많이 이제 좀 짧은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 나와 있는 순발력형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40문항에 5분 이렇게 주어지고요. 수리 능력도 30문항에 12분.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문제당 거의 30초가 안 돼요. 그죠? 뭐 언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분에 막 10문제 이 정도 풀어내야 될 정도로. 그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 이제 당연히 문제는 이제 좀 쉽죠. 순발력형도 이제 경기는 조금 다릅니다. 문항수가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영어 능력이 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실력형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수 대비해서 한 문항당 대략적으로 한 1분이 좀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충북이나 경남은 그렇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에 그래도 30초 이상은 좀 주네요. 그죠? 30초네요. 딱 정확히는 30초긴 한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공간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면은 다른 영역에 대한 것은 한 1분 정도 많이 주면 1분 정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계산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순발력형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시간을 좀 더 많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역에 맞춰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순발력형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그리고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쉬운 문제부터 골라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력형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쉬운 문제부터 골라내는 건 당연히 필요한 어떤 능력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풀어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풀어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좀 맞춰 나가는, 좀 많이 맞춰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잡아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 목차가 있는데요. 목차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부분은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쭉 보니까 제1장 언어능력검사 있는데요. 언어능력검사는 우리 언어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저랑은 2장 수리능력검사, 3장의 추리능력검사, 4장의 공간지각능력검사, 5장의 사무지각, 6장의 도형치환, 7장의 판단 분석까지 해서 이 7 장수를 따지면은 6장이거든요. 2장부터 7장까지 이 부분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수리능력검사는 간단하게만 보면요. 수리능력검사는 1절의 기초수리, 2절의 응용수리, 3절의 자료해석이 있는데요. 1절의 기초수리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계산 같은 걸 좀 묻습니다. 또 거기에는 약간의 응용되어 있는 가로넣기 형태의 문제들도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 쭉 나와 있는데 뭐 곱하기를 한 식이라든가 더하기를 한 식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식에서 이 네모를 딱 중간중간에 팡팡팡팡 박아두고요. 이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가 뭐냐라는 걸 묻는 것이 조금 더 응용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기초수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응용수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밑에 하위 보니까 수화식, 방정식, 부등식, 경우의 수 확률, 도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서 다른 어떤 기업 직무능력평가나 사무능력평가에서는 잘 보지 않는, 요즘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이 도형에 관한 것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는 점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화식, 그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하고 확률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료해석은 많은 기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능력입니다.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 자료해석은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뭐 기초적인 어떤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자료의 내용을 보고 이 자료를 내용을 봤을 때 이 다음 분기에 뭐 성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는 거, 이런 능력도 당연히 필요한 능력이고요. 아니면은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실적을 보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디랑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났었구나라는 걸 금방금방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화시켜서 구성해 놓은 게 자료해석이고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직무능력평가에서 수리 영역에 자료해석만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어요. 또 어떤 기업은 이 자료해석이라는 요 테마를 가지고 다시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계산 위주의 자료해석과
그다음에 읽어내는 거 위주의 자료 해석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시험을 보는, 그래서 과목이 두 개인 뭐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료 해석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리 능력 검사는 수문자 추리하고 도형 추리가 있는데요. 수문자 추리는 수가 막 나열돼 있을 때 혹은 문자가 막 나열돼 있을 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나 문자가 뭐냐라고 이제 묻는 건데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같은 아주 고난이도의 어떤 수열에 관한 공식이나 이런 거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감각적인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형 추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형을 놓고 도형이 회전됐을 때나 뭐 이런 것에 관한 얘기들이 됩니다. 또 이제 도형 간의 관계를 찾아내서 다른 도형에 결합시키면 적용시키면 이 도형은 또 어떻게 변하겠는가라는 걸 묻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공간 지각 능력 검사는 이제 3차원적이나 혹은 이제 2차원적인 지각 능력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간 지각은 이제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전 대칭, 회전체, 전개도, 단면도, 블럭 펀칭 해서 많은 기업에서 보고 있는 공간 지각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럭을 셀 때는 어떻게 세는가, 아니면 이제 전개도를 가지고 놀 때는 어떻게 갖고 노는 게 좋은가, 뭐 그다음에 펀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답을 찾아내는 게 좋은가라는 식의. 그래서 실제로 공간 지각을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은 뭐 약간의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태어났느냐도 중요하긴 한데,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개도, 예를 들어 전개도 같은 경우에 전개도를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될지가 머릿속으로 쉽게 떠오르는 분과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의 차이는,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에는 좀 연습으로 이거를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스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저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지각 능력 검사 같은 경우나 도형 치환 능력 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오타가 있냐 없냐라는 걸 찾아내는 식의 사무지각 능력 검사와, 그 다음에 어떤 글을 기호로 바꿀 때 그 기호도 다 정해줍니다. 도형 어떤 문장마다 혹은 어떤 단어마다 기호를 똑같이 이제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도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이제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도형 치환 능력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단 분석 능력 검사,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서 되게 이제 중요하게 보는 언어 추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에서는 추리 능력 검사에 1절 문자, 수문자, 2절 도형, 3절 언어, 보통 이렇게 넣어서 언어를 되게 핵심적으로 보는데, 여기는 아예 언어를 따로 빼가지고 7장의 판단 능력 분석 능력 검사 이렇게 이제 구성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해서요, 판단 분석 능력 검사는 어떤 뭐 기본적인 형식 논리학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명제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오류 이런 것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논리 퀴즈, 논리적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건들을 배열하고 조건들을 결합해서 누가 몇 층에 살고 누구는 누구의 왼쪽에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의 그런 문제들이 이제 판단 분석 능력 검사의 또 하나의 유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넘어가서 수리 능력 검사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 검사예요. 2장 수리 능력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리 능력 검사는 크게 이제 다시 기초 수리와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으로 나눠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번에 아까 했던 그 내용으로 이제 대신하도록 하고요. 문제를 좀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니까 기초 수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기초 문제 있는데요. 대표 유형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사칙 연산, 대수 비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계산이나 연산 같은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풀어낼 때 어떻게 이제 풀어내는지 약간 그 논리적인 흐름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속도를 높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찍어가지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매뉴얼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매뉴얼대로 여러 번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감각으로 할 거면 이거는 그냥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냥 뭐 운 좋으면 맞추고 운 나쁘면 떨어지고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매뉴얼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계산 보죠. 이 대표형 첫 번째 간단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요. 첫 번째, 더하기 빼기하고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이제 가감승제 간단한 계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좀 따로따로 묶어보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더하기 빼기가 곱하기 나누기 비해서 훨씬 더 먼저 계산이 돼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4 더하기, 그러니까 2 더하기 2 곱하기 4나라고 하면 이거는 4, 4, 16이 아니라 8 더하기 2인 10,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와 곱하기가 이렇게 있으면 곱하기를 무조건 먼저 하는 겁니다. 나누기는 곱하기 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역수기 때문에 똑같아요. 빼기도 뭐 빼기나 더하기나 결국은 같은 얘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빼기나 나누기는 곱하기나 더하기에 비해서 더하기나 빼기는 곱하기나 나누기에 비해서 나중에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더하기하고 곱하기, 빼기하고 나누기를 이렇게 묶어보죠.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머리가 얘는 좋아해요. 얘는 되게 힘들어해요. 뭐 예를 들어 14 빼기 6 되게 귀찮아요. 14 더하기 6 이건 쉽거든요. 그죠? 조금이나마. 그래서 웬만하면 더하기나 곱하기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특히 나누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누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239 나누기 17을 한다고 쳐봐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1 넣어요. 그죠? 이거는 그래도 할만해요. 17. 그럼 여기 몇인가? 69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몇이에요? 여기에 들어갈게. 애매하죠? 그죠?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 곱하기 빼기까지는 이거는 그 뭔가 창조적인 어떤 활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뇌의 활동을. 근데 나누기는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요구해요. 여기가 뭔지 내가 답을 내서 내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5인가? 5, 7에 35? 5, 1은 5. 아니에요. 4인가? 4, 7, 28, 4, 1은 4. 대충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4라고 짚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거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4, 7, 28, 4, 1, 4, 68이에요. 그죠? 1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이 69가 나온 거랑 요 1이 나온 거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서 69가 나왔어요? 23 빼기 17이 6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9를 내려서 69가 나온 거고요. 68 빼기 1에서 69 빼기 68에서 1이 된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누기는요.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됨과 동시에 곱하기도 해야 되고 곱하기를 한 걸 또 빼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 곱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는 게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나누기로만 풀어야 되는 거는 좀 나중에 푸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문제를 풀 때는요, 뭐부터 제일 보는 게 좋으냐면 단순 계산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좋으냐면 선택지 생긴 것부터 보는 게 좋아요. 자, 거기 이제 대표 유형은 선택지를 한번 보죠. 다음을 계산하시오. 394 빼기 469죠. 그죠? 더하기 8526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보죠. 394 빼기 394 빼기 469가 뭐예요? 겁나게 귀찮죠. 일단 마이너스로 가는 것부터가 일단 짜증이 확 나고, 그다음에 4에서 9를 빼면 이거는 9에서 4를 뺀 건지 4에서 9를 뺀 건지도 헷갈리고, 그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건지 마이너스 이게 뭐 6이 되는 건지 3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헷갈리고, 그죠? 겁나게 귀찮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더하기를 다시 하게 되면은 빼기에서 더하기라는 거기 때문에 또 뭔가 또 결국은 빼기예요. 귀찮죠.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나올까요? 그냥 대충 크기를 봤을 때 그게 아니에요. 자, 3번인데요.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택지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끝자리부터 맞춰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 문제 선택지는 8492, 6489, 1056이 845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자리만 놓고 보면 2, 9, 2, 6, 2, 9, 2,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나마 운 없게 만약에 끝자리가 2가 나오게 된다면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끝자리가 9나 1이 나온다면 무조건 2번이나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죠. 한번 볼게요. 4 빼기 9는 몇이에요? 4 빼기 9는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에다 6을 더해보세요. 몇이에요? 1이죠. 끝자리가 1이네요. 게임 끝났어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죠? 좀 불안하다면 94 빼기 69 이렇게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더하기 26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끝자리만 맞춰 이렇게 하면 두 자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두 자리가 나오게 되니까 그럼 이 두 자리를 가지고 다시 이제 1번이나 3번이 이제 만약에 혹시 끝자리가 2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자리를 자꾸 이용하면은 선택지에서 뭐가 답이 나온지 빨리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걸 다 더하기 하고 빼기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특히 이런 단순한 산술 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산수 잘하냐? 산수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이런 의도겠냐고요. 이런 시험들의 거의 대체적인 의도는 얼마나 문제를 정확하고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해내는가 이걸 보기 위함이지 산수 잘하는지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산수들은 그냥 컴퓨터 몇 번 두들기면 다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1번도 볼게요. 그 밑에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24 더하기 네모 빼기 1001은 75래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어떻게든 1076으로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요거를 좀 이용해 보세요. 요거요. 우리 머리가 이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식을 아예 더하기만 있는 식으로 바꿔버리는 게 좋아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124 더하기 네모는 75 더하기 1001 이렇게요. 이러면 좀 편하죠. 그죠? 그럼 이제 몇이에요? 이 1076이잖아요. 그럼 이제 1076으로 맞춰주면 되는 건데, 실은 1076을 맞추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1076에 124를 빼야 되는데 겁나 귀찮잖아요. 그죠? 막 안 귀찮을 수도 있어요. 여기 9, 5, 2. 답은 그래서 뭐 1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오름 내림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귀찮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는 끝에 두 자리만 보는 거야. 왜냐면 1번 952, 2번 823, 3번 792, 4번 618. 어떤가요? 끝자리만 놓고 보면 2, 3, 2, 8 순서고요. 끝에 두 자리만 놓고 보면 5, 2, 2, 3, 9, 2, 1, 8. 끝에 두 자리만 놓고 보니까 이제 4개가 다 다르네요. 그럼 끝에 두 자리만 계산해 보는 거예요. 24 더하기 네모는 76. 끝에 두 자리만요. 그죠? 그럼 몇이에요, 이거? 이거는 할만하죠. 그죠? 52네요. 그러니까 답이 52가 나와 있는, 끝자리가 52로 나와 있는 것만 찾아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답은 1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표 유형 두 번째, 부호 넣기인데요. 이 부호 넣기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더하기나 나누기가 만약에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걔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5 더하기 29가 있고, 또 이제 부호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5가 있고 빼기 3은 117이래요.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다라고 하면 이거 더하고 다시 더한 다음에 빼면 돼요. 그죠? 빼기다라고 하면 이거 더한 다음에 빼고 빼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곱하기면 더한 다음에 얘랑 다시 5를 곱하고 빼기 3 하면 돼요? 안 되죠? 29 곱하기 5를 먼저 해야 되죠.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들어갈 때와 이게 들어갈 때는 계산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힌트가 되는 부분을 하나 잡아서 그 부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싹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계속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거든요. 이 문제는 당연히 여기 하나밖에 안 비어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빼기 3 같은 거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거나 뭐 그러지도 마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특히 여기에서 더하기 29를 만약에 여기가 빼기 29로 바뀌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빼기 29를 이쪽으로 함부로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이 곱하기면 29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빼기 29가 넘어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함부로 넘기려고 하지 말고요. 이럴 때 부호 넣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하나씩 집어넣어가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빨리 끝자리만 봅시다. 더하기입니다. 5 더하기 9 더하기 5 빼기 3이에요. 몇이에요? 19 빼기 3이니까 6이죠. 끝자리가 안 맞죠? 그럼 더하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다 더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빼기를 해보죠. 5 더하기 9 빼기 5 빼기 3이에요. 그럼 5 빼기 5는 0이고 9 빼기 3은 6이니까 역시 끝자리가 안 맞네요. 그죠? 이제 곱하기하고 나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나누기라고 한번 해보세요. 29 나누기 5래요. 그 다음에 35 더하기 29 빼기 3이에요. 그럼 이걸 먼저 한 다음에 35 더하고 3을 빼는 건데, 이거요,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요? 안 나눠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나누기 아니네요. 끝났어요. 곱하기죠. 곱하기라는 수치가 이게 맞는지는 검산의 차원이지 실제로 110을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하면은 답은 나오죠. 그것도 끝자리만 보죠. 5, 9, 45 더하기 5는 10 다시 빼기 3면 7 끝자리가 7 맞네요. 그러니까 역시 곱하기가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 넣기는 뭐가 안 되는지를 먼저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뭐가 안 되는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 번 연습되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 중에서 바로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적지 말고 이 중에서 안 될 만한 거는 미리 적지도 않고 그냥 더하기나 곱하기 중에 하나겠거나 아니면 곱하기나 하나겠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에서 풀어 나가시면 그럼 얘기가 좀 편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문제 볼게요. 57 곱하기 3 그 다음에 가로가 있고 16 나누기 4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때는 175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여기에서는 이것도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했을 때 그냥 일자리만 빨리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더하기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는 여기하고 여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죠? 곱하기는요, 역시 곱하기 말고 빼기, 여기 순서대로 빼기를 먼저 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라 하면 역시 이거하고 이걸 먼저 해야 되죠. 곱하기라 하면요. 여기 그다음에 3 곱하기 16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누기는 57 곱하기 3 나누기 16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 생각해 볼 때 이 더하기가나 빼기가 있던 곱하기가 나누기가 있던 이건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여기가 곱하기하고 나누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먼저 해버려도 돼요. 얘네들은. 그죠? 왜냐하면 뭐 A 곱하기 B 나누기 C 곱하기 D라고 쳐봐요. 이러면 여기 이 순서로 하나, 그러니까 여기 이 순서로 하나 똑같거든요. 이거는요. 똑같아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끼리는 먼저 누가 먼저 해도 상관없거든요. 얘네도 누가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 얘네보다는 얘네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는 이건 이제 공식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더하기라고 쳐봐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 이렇게 되면 여기를 먼저 하고 여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거 2개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해도 되고, 이 상황에서도 이거 2개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해도 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조건 여기하고 여기는 먼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57 곱하기 3이니까요. 3, 5, 15, 3, 7, 21이니까 171이 되고요. 얘는요. 4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서 175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쉬워지죠. 문제가. 더하기잖아요. 끝이에요. 끝자리를 맞춰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해서 곱하기나 나누기가 이제 부호 문제 들어가 있을 때는 그걸 먼저 해도 괜찮다는 거. 무조건. 근데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곱하기나 나누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대표형 세 번째 볼까요? A, B에 대해서 대소를 비교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에 이건 분수 문제네요. 어쩔 수 없네요. 통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 분모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7 더하기 5분의 4죠. 5분의 4. B는요. 2분의 3 더하기 15분의 32. 자, 계산해보죠.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는 그냥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이 뭘로 통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5로 통분하면 여기 2가 통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으로 통분해 버립시다. 이렇게 30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계산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적는 거 먼저 하세요. 여기는 10배니까 70 더하기 얘는 6배니까 4, 6에 24. 얘는 15배니까 45. 얘는 2배니까 64.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비교하시는 쪽으로 하세요. 먼저 미리 계산해요. 이건 84, 여기는 94가 되고 여기는 109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크구나 라고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버리면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머리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먼저 적어두고 비교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이거는 감각적으로 봤을 때 적어놓고 계산을 안 한다고 쳐도 여기선 6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거의 2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하니까 얘가 겨우 6밖에 안 크지만 20이나 큰 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대수비교 문제니까 정확한 수치를 몰라도 오른쪽이 크다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B가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대소비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이 3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심지어 답이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곱하기를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얼마나 빨리 풀 것인가를 연습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뒤로 빼는 게 좋아요.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통분이 된다거나 뭔가 스킬이 적용될 수 있을 문제다라고 하면 그걸 풀면 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잘 안 보이죠. 물론 기껏 해봐야 0.47 곱하기 25를 할 때 25가 4배하면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47 곱하기 25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게 100이기 때문에 47이거든요.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제 분수가 나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소수가 나오거든요.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소수가 이제 8.33이랑 더해져서 몇이 되는지 라고 보면 조금 쉽긴 해요. 조금 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생각해내지 못하는,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걸 생각해내는 것까지도 힘든데 그걸 했다고 해서 그냥 답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더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약간의 스킬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풀어내는 게 좀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텝 2에서 적중 예상 문제 몇 문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1번은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3번 잠깐 볼까요? 3번 70.668 나누기 151 더하기 6.51이네요. 당연하게도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누기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긴 왔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다 나눌 것이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어떤 방법은 아닙니다. 운 없게 1번, 2번, 3번, 4번이 끝자리가 똑같으면 이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감이 온다면 그럼 이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인데 자 볼까요? 70.668이에요. 나누기 151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냐면 끝자리가 잘은 몰라도 점 뭐뭐에서 8로 끝나요. 그죠? 끝자리가 점 뭐뭐 그러니까 여기 뭐뭐 8 이렇게 끝나겠죠. 왜냐면 2하고 8이 딱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죠?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점 뭐뭐 8 이렇게 끝날 거란 말이야. 거기다 6.51을 더하면 역시 점 뭐뭐 8 이렇게 끝나요. 왜냐면 얘는 소수점 두째 자리고 얘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내려가니까 보니까. 그죠? 나누기니까요, 심지어.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를 그나마 찾으면 돼요. 그나마라도.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3.79 곱하기 10이에요. 나누기 30.92이네요. 빼기. 그러면 3.79 곱하기 10이면 이거는 곱하기 10이니까 3.37.9예요. 그죠? 빼기 30.922 이렇게 돼요. 어떤가요? 끝자리가 보면은 이게 적어보면 37.9 빼기 30.92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소수점 없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다음 8 이렇게 끝난다면 점 뭐뭐 8 이렇게 끝나죠. 얘랑 그나마 맞아 떨어져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케이. 일단은 얘는 되는 것 같다. 나머지가 안 되는지 더 보자. 2번 보시면 6.1 곱하기 1.2잖아요. 얘는 계산하면 2는 2에서 끝나요. 물론 소수점은 점 뭐 2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소수점 두 개니까 하나 둘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죠? 점 뭐 2가 되는데 여기다가 빼기 1.163이에요. 빼기 1.16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끝자리가 몇이에요? 7이잖아요. 안 맞죠? 2번은 답이 안 되고요. 3번 89.1 나누기 33이란 말이에요. 자, 이쪽으로 올게요. 89.1 나누기 33. 얘는 실제로 계산해보면 3으로 이 끝자리가 맞으려면 나누기 이게 몇이 될까요? 끝자리가 맞으려면 3, 7에 21밖에 없어요. 3단을 쭉 해보시면 3, 7에 21밖에 없거든요. 끝자리가 기껏 해봐야 7이에요. 그죠? 7인데 거기다 더하기 5.112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 7이라는 끝자리가 얘랑 딱 맞아 떨어진다면 9고요. 7이라는 끝자리가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끝자리가 2가 돼요. 어쨌든 점 8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죠? 얘도 안 되죠. 4번 9.123 빼기 1.5 곱하기 1.3인데요. 123 그 다음에 빼기 1.5 곱하기 1.3이죠. 그럼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얘부터 1.5 곱하기 1.3 하면 3, 5, 15. 그래서 뭐 5로 끝나요. 그죠? 뭐 5로 끝나는 걸 이렇게 빼야 돼요. 어떻게 되나요? 끝자리가 3이죠. 그죠? 하기 때문에 4번도 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나마 스킬을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진짜로 문제를 풀려면 이거는 정말로 이걸 나누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괴롭거든요. 특히 이 나누기가 되게 괴롭죠. 그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스킬을 이용하면 그나마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냐? 아니에요. 이거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 좀 좋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좀 빨리 풀 수 있지만 저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으로 빼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숫자에 대한 감각을 그럼 기르면 안 되나요? 예, 기르면 좋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르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런 숫자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쉽게 그렇게 확 올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자신 있으시면은 이런 걸 되게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고 차라리 난 다른 문제를 더 많이 풀겠다. 어차피 나는 이쪽을 늘린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어차피 모든 문제를 다 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본인이 더 잘하는 걸 더 키워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게요. 그럼 분수로 되어 있는데 4번이요. 6분의 5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감각적으로 보면 4분의 3 빼기 16분의 7인데 얘는 계산해 보면 이거 일단 약분되죠. 2. 그죠? 2, 4, 8분의 5예요. 빼기 16분의 7이에요. 얘는 계산하기 쉬우니까 16분의 이건 10이니까 3이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 1번 볼까요? 3분의 8 빼기 7분의 4 곱하기 5분의 이렇게 묶고 2분의 5인가요? 5분의 2 맞죠? 이렇게 묶고 있죠. 자, 이게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뭐부터 보는 게 좋으냐면 분수 같은 경우는 특히 분모를 한번 통일시켜 놔는 게 좋아요.
이게 분모가 16이 되겠냐고 한번 보세요. 16이 되겠냐고. 얘 계산, 여기 약분 안 되죠. 얘는 다시 말하면 3분의 8 곱하기 몇이에요? 35분의 8이에요. 그죠? 그러면 3하고 35를 가지고 통분을 해야 되는데 16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뭐 중간에 약분되는 것도 없으니까요. 하기 때문에 얘는 아예 16분의 1로 뭐가 답이 나오질 않아요. 1번 답이 안 되죠. 자, 2번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 빼기 7분의 3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약분되는 게 없죠. 얘도 역시 15분의 2, 4, 8이에요. 빼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지금 약분되는 게 없잖아요. 뭐 계산하기도 좀 뭐하고 42분의 1로 이렇게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 7에 42. 그럼 6, 3, 18 빼기 7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쪽은 42분의 11이 되잖아요. 자, 15분의 8에서 42분의 11을 뺀답니다. 분모가 16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죠? 통분을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6분의 5, 여긴 또 나누기네요. 6분의 5 나누기 12분의 5 이렇게 돼 있고 다시 빼기 5분의 3. 앞에 걸 먼저 해야 되겠죠? 나누기가 있으니까. 자, 나누기니까 6분의 5 곱하기 5분의 12가 됩니다. 그죠? 나누기 5분의 3. 이게 이렇게 약분되고 이거 2네요. 그죠? 2 빼기 5분의 3이 16분의 1로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안 돼요. 물론 계산하면 10분의 7이니까 5분의 10이니까 5분의 7 이 정도로 되겠지만요. 안 되겠죠. 근데 마지막 4번으로 가볼게요. 이쪽을 좀 지우고. 그러니까 1, 2, 3번이 답이 안 됐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이제 명확해졌는데 그럼 4번은 분모가 16이 나오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4분의 1 빼기 9분의 2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8분의 1이에요. 이렇게.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이제 요 가로 안에 있는 건 먼저 해도 되니까요. 가로 안에 있는 거 해보죠. 그럼 얘는 9사 36으로 통분이 되는데 일단 3 통분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36이니까 9 빼기 8이에요. 그죠? 몇이에요? 36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벌써 36이 나왔기 때문에 16으로 통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볼까요? 곱하기 4분의 9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4가 되잖아요. 4, 4, 16 나오죠. 16분의 뭐가 나와요. 그럼 뭐 계산하지 말고 16분의 뭐가 나온다고 쳐요. 여기다 더하기 8분의 1이에요. 이거 16으로 통분이 되죠. 2배 하면. 그러니까 16으로 통분이 일단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4번이 계산할 가치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계산할 가치도 없는 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이제 끝이죠. 이 문제는. 16분의 3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제로 해보시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됐죠. 해서 이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있는가 하면 오른쪽에 넘어가서 보시면 9번부터 나와 있는 빈칸 채우기 문제들도 있어요. 빈칸 채우기 문제 중에서 그나마 좀 까다로운 10번을 좀 보도록 할까요? 10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누기로 돼 있죠. 네모, 8 이렇게 나누기가 있는데요. 1, 2, 3호가 있고 여기 4가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네모가 있네요. 이 네모들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가면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까다로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모 1호 그 다음에 1, 1 네모가 있고 끝이 3 이렇게 돼 있어요. 3이 아니라 x죠. 이렇게 돼 있죠. x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9 나누기 16이다. 여기가 만약에 16이 아니라 12 이렇게 해보죠. 그럼 여기가 2 하자 24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는 두 개랑 얘를 곱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1, 네모 2라는 것도 네모 8 곱하기 4를 한 게 이거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걸 곱한 게 이거란 얘기죠. 그죠? 그럼 4, 8에 32죠. 그럼 3이 하나 붙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건 이렇게 생각해. 이런 빈칸 채우기는 잘 안 되면 그냥 1, 2, 3, 4, 5 이렇게 쭉 나열해보고 되는 게 있으면은 그걸 찾아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5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 넣으면 4, 5, 20. 벌써 끝자리가 2가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러면 4, 3, 2, 1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2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가 2보다 커서는 안 돼요. 2 아니면 1이어야 해요. 기껏 해봐야. 그죠? 근데 4, 4, 16 너무 크죠? 4, 3, 12 12 하면 여기 3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크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안 돼요. 1은요. 4, 1은 4. 여기 1이 안 나오죠? 끝났어요. 끝자리가 여기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4, 8에 32, 4, 2, 8에서 112가 된다는 게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8 곱하기 4가 뭐 1, 뭐 2가 되려면 나올 수 있는 거는 28 곱하기 4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2, 그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계산이 됐으면 여기 내려온 건 또 1이란 말이에요. 2 빼기 1이 1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이 112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 112. 그래서 끝이 3.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요걸 채우는 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채우냐?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들 간의 관계. 이런 걸 보면서 채우면 된다. 뭐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 1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그 부호 채우기 유형인데요. 이게 좀 17번이 제일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13, 네모, 7, 동그라미 21, 세모 3이 109래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네모, 동그라미, 세모는 지금 기호가 다르죠.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호는 서로 다른 부호여야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이게 더하기면 나머지는 더하기가 될 수 없고요. 곱하기면 나머지가 곱하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가. 7하고 21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얘를 만약에요. 여기서 나누기 같은 걸 한번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누기를 넣으면 7 나누기 21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큰 숫자를 넣어도 그러니까 곱하기가 되도록 큰 숫자를 넣어도 나누기 21을 해버리면 기껏해 3, 40밖에 안 나와요. 39 정확히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기 때문에 뒤에 여기에다가는 뭐 나머지를 붙여봐야 109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누기 이런 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27, 14, 140이 되거든요. 140. 인데 140인데 여기 나누기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곱하기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나누기가 들어가면 너무 숫자가 작아져 버리니까 여기다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간에. 그죠? 곱하기가 됐을 때 더하기나 빼기를 이용해도 140이 넘는 애를 여기다가 13이나 3을 뺀다고 해서 여기 특히 빼기 들어가면 안 되고 이미 13 빼기 140은 너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여기 빼기 넣는다고 해봐야 109까지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더하기 아니면 빼기 중에 하나겠다 라는 색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접근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빼기를 하면 이게 빼기라고 쳐요. 그럼 21인데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빼기라고 치죠. 일단은. 그럼 여기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안 되고 나누기 중에 하나인데 나누기는 당연히 안 되고 나누기 하면 너무 숫자가 작아지니까 여기를 더하기로 놔보죠. 더하기 넣으면 20이에요. 20 빼기 21이면 마이너스 1이에요. 아무리 해봐야 109가 안 나와요. 그죠? 더하기도 안 돼요. 곱하기 해보죠. 곱하기 하면 7, 3, 21, 7, 7, 91이에요. 91 빼기 21하면 70이에요. 70 가지고 3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빼기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더하기예요. 여기는. 이게 더하기구나 라는 걸 토대로 일단은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요. 그럼 여기다 다시 이쪽에다가 이제 앞쪽에서 계산이 돼야지 나중에 그나마라도 뭔가 여기서 해서 뭐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는 안 되죠. 빼기, 곱하기, 나누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 109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찾아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셋 중에 뭐가 남았는지는 여러분께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는 먼저 이걸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누기는 지금 여기서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미. 그러니까 여기 나누기 하면 이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뭐가 안 나오고 곱하기를 한다고 해도 이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커져서 안 나오고 더하기 빼기만 남는데 빼기를 넣으면은 여기에 빼기에서 나머지 3개를 넣어도 아무리 해도 109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더하기가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3개를 넣어서 답을 찾아내면 이제 끝이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씩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저렇게 한번 넣어볼까 하다 보면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진짜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밑에 역시 부호 넣기 문제인데 얘는 감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3분의 11 그 다음에 7분의 4 얘 또 같은 기호죠. 4분의 13 그 다음에 네모잖아요. 21분의 11 이게 3이래요. 3 무슨 얘기예요? 딱 자연수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쪽 봤을 때 이 분수하고 분모 보면 여기는 약분되는 게 그나마 이렇게는 약분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얘는 곱해져야 된다는 관계. 13도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근데 21이 이게 약분이 될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게 역수로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얘가 역수로 바뀌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가 역수로 바뀌면 나머지가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얘는 또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이가 역수로 바뀌는 것보다 얘 혼자 역수로 바뀌면 이제 답이 쉽게 풀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얘가 나누기가 되고 얘가 곱하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분, 이 자연수가 나온다는 점을 한번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좋다는 얘기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스텝 두 번째, 적중 예상 문제도 좀 풀어봤죠. 그래서요, 이 지역 농협 강의는 보통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각 영역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도 좀 짚어드리고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풀어드리고요. 모든 문제를 다 저희가 이제 손을 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수리능력 검사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에 있는 다음 시간에는 물론 2장에서의 그 다음인 응용수리 부분 계속 이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